네, 안녕하세요. 성교육 강사 김형숙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이야기하고 싶은 단어가 저기 지금 하나 보이실 겁니다. 비밀이란 단어가 보이실 텐데요. 저희가 비밀이란 단어를 들으시면 왜 친구들끼리 또는 뭐 예전에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뭐 요즘도 마찬가지인 것 같긴 합니다만 비밀로 우리 이거 하는 거야. 이거 너와 나의 비밀이야. 이런 얘기 들으시면 묘한 긴장감이 사실 들기도 하십니다. 비밀이란 뜻이 어떻게 보면 뭐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이렇게 숨기거나 알려지지 않게 만드는 것도 있고요. 또는 뭐 밝혀지지 않은 것, 그런 또 알려지지 않은 것, 이런 것이 그 비밀의 뜻 안에도 함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막 드러내거나 또는 알리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비밀에 대한 단어를 적극적인 비밀, 그러니까 내가 숨긴다거나 굳이 말하지 않는 것, 이런 것으로 조금 더 많이 알고 계신데요. 오늘 우리 사례자 분께서는 다 비밀과 관련이 있는 사례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례부터 먼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년 전 아내를 사별한 아들 둘을 둔 70대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곁에 사람이 없다는 게 너무 허전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실 수 있겠죠. 혼자 소일거리를 찾는 것도 힘들고 가끔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거리를 한 바퀴 이렇게 도는 게 일상입니다. 함께 일상을 이야기할 참한 사람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요. 저희가 어떤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오늘 내가 슈퍼를 갔는데 사실은 파를 사러 갔습니다. 그런데 깜빡 잊고 그 파를 사지 않고 양파만 사서 이렇게 집에 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집에 이렇게 온 가족들에게 있잖아, 내가 오늘 파를 사러 갔었어. 근데 어떡하냐? 야, 양파를 사왔어. 이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닥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느껴지는 이런 일상적인 이야기도 나누고 싶어지는 게 사실이죠. 나 오늘 왜 그랬을까? 그런 것도 기억 못하고 말이야. 자, 이런 일상을 이야기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걸 하고 싶었었는데 최근 직장 생활을 할 때부터 왜 단골로 다닌 이발소 근처에서 그 근처 가게를 하시는 분이 계셨대요. 근데 이제 워낙 오래된 단골이기도 하시고 오랜 지인으로 어느새 이제 젊은 사람들 말처럼 우리 왜 흔히 여자 사람 친구라는 이야기 하시죠. 여사친의 어떤 상황이 되셨고 이제 이렇게 만나시다가 5년 전 아까 아내를 사별하셨다고 하셨으니까 그때쯤부터 어느 정도 이제 좀 약간 특별한 감정이 생기셨던 것도 같습니다. 근데 그분은 사별한 지가 이미 30년이 되셨고 아무래도 이제 더 성격상 더 씩씩하고 또 재미있는 분으로 이분은 알고 계셨던 거죠. 자, 이런 오랜 지인 그리고 오랜 단골이었다가 지인이 되었다가 이제는 또 특별한 감정까지 나누게 되신 분이 있으시다고 하십니다. 근데 이제 저도 나이가 있고 외롭기도 하고 아들들이 있지만 첫째는 자기 가정을 챙기느라 좀 아무래도 아버지와의 관계가 그렇게 빈번하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고요. 둘째는 직장 문제로 다른 지역에 살다 보니 특별한 날에만 만나는 그런 사이가 됐습니다. 또 아들이 사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아들, 딸이 저도 다 있지만 아들은 또 뭐 아들로서의 느낌이 좀 다르고요. 딸은 또 딸로서의 그 느낌들이 좀 다른데 이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딸이 없으시니까 이 아들들이 글쎄요. 아주 편하지만은 않으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당연히 또 그의 며느리도 그렇게 아직은 편하지는 않은 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전에는 여자분을 이제 이발하러 가실 때마다 만나셨던 거죠. 뭐 보름에 한 번씩 이렇게 만나시다가 최근에는 일주일에 이제 3번 정도 만나는 그런 관계가 되셨고요. 이 사례자분도 그러시고 그 상대분도 그러시고 혼자 사시다 보니까 가끔은 그 집에 가서 맛있는 것도 이렇게 만들어서 함께 드시기도 하시고 또 뭐 상황 따라서는 잠을 또 거기서 함께 하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주무시고 오시기도 하신다는 거죠. 또는 뭐 우리 집에 와서 자고 가기도 합니다. 혹시나 아이들과 마주치거나 여자분이 다녀간 흔적을 들킬까 봐 조심하고 또 조심하신다는 거죠. 아이들이 뭐 아들들이다 보니까 제가 언제 아버지 갈게요 이런 얘기를
할 때도 있지만 또 가끔은 자기 집이니까 또 스스럼 없이 그냥 오게 되면 또 혹시나 그 상대 여성분과 마주치게 될까봐 또는 뭐 우리 여자분들은 아시겠지만 머리카락이라든지 또는 이런 액세서리 같은 것들이 하나씩 빠질 때가 있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이 머리카락은 아버지의 머리카락이 아닌데 그러면 우리 집에 누군가가 다녀갔나? 라는 이런 생각들을 혹시 하게 될까봐 또 혹시 하나 이렇게 흘리고 가게 되는 액세서리라든지 이제 우리 집에 평소에 없던 그런 물건들이 있게 될까봐 이 아버지께서는 굉장히 조심을 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자, 제 연애를 아들들과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또 아들들의 생각이 어떨지를 몰라서 차마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눌 엄두가 안 납니다. 상대는 이미 사별한 지가 30년이 되셨다고 하셨으니까 아들, 딸하고도 그런 얘기를 아주 자연스럽게 하시는 거죠. 이제 엄마가 더 좋은 사람 만나서 좀 더 행복하게 즐겁게 사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좀 자연스럽게 하는 집이고요. 근데 여기는 아직 그러지는 않으시기 때문에 이제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아들들이 저를 어떻게 볼지도 걱정이고 며느리 보기도 그렇고 최대한 그래서 비밀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도 있죠. 간섭받는 것도 불편하니까 이렇게 비밀로 하고 싶어 하십니다. 만나는 분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지금 또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될 때고요. 주변에 또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 우리 사례자께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들들의 시선, 그리고 주변의 시선, 이런 것들로부터 좀 자유롭지 못한 그런 상황들을 겪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이겨내야 할지 궁금합니다. 제가 옛날 사람이라 그런 걸까요? 당당해지자라고 생각해도 자꾸 걱정이 앞섭니다라고 사례를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사례 안에서 이제 들으시면서 조금 생각을 하시게 될 것 같아요. 우선 이 사례자분의 가장 큰 걱정이 어떤 것들인지 조금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례자의 걱정. 우리가 비밀, 아까 내가 적극적으로 뭔가 숨기는 것도 비밀이지만 또 그걸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것도, 그렇죠, 굳이 알려주고 싶지 않은 것도 비밀의 뜻 안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근데 어떤 또 상황이 생겼을 때 대처하는 능력도 또는 그걸 실행하는 방법도 다 사람마다 다르신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막 적극적으로 이렇게 뭔가 알아내려고 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그냥 이렇게 모르는 척, 슬쩍 이렇게 넘어가는 걸 또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자, 이 사례자께서는 사실은 굳이 아들들에게 그걸 말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셨는데 이미 답은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이 문장, 고민 안에서 답이 어떻게 나왔냐면 마지막에 답이 있었습니다. 당당해지자라고 알고 계세요. 그리고 시니어, 지금 나의 나이에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만나고 있는 이 상황이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걸 이미 알고 계시거든요. 자, 그럼에도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그동안 살아왔던 과정 안에서의 뭔가 불편한, 그리고 자녀들과 또는 주변에서 나를 어떻게 볼까, 사별한 지 5년 된 나의 연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를 되게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사례자의 걱정, 답을 알고 계세요. 당당해지자. 그리고 이미 아들들이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서도 먼저 다 생각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대화를 아직 하시지도 않으셨는데 이럴 거야. 그리고 그들이 내 말을 과연 나의 생각을, 나의 감정을 이해를 해줄까? 라는 걱정이 먼저 앞서다 보니까 불편하신 거죠. 그리고 최대한 그들이 몰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대화한다는 게 사실은 어떤 자리에 이렇게 탁 앉아서 우리 대화를 해보자 라고 시작하면 되게 어색하고 안 되는 거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요, 사랑하는 마음 속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아마 그 아들들께서 또는 며느리께서도 가끔 아버지를 이렇게 최근에 보셨다면 아버지의 그 표정의 변화, 그리고 아버지의 안색의 변화, 또는 아버지의 그 감정들이 느껴지지 않았을까. 이미 그들은 아버지는 모르시지만 우리 사례자께서는 내가 말하지 않았으니까 모를 거야 라고 생각하시지만 글쎄요,
그 아들들은 이미 우리 아버지한테 이런 변화가 있다? 좀 느껴진다? 라고 이미 그 변화를 감지하지 않았을까? 또 그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화를 해서 사실은 우리가 대화를 할 때 나의 어떤 의견이 전달되는 방식, 우리가 언어적인 방식도 있고요. 비언어적인 방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로 전달하는 건 아들아, 내가 요즘 이런 좋은 사람을 만나고 있어. 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그동안에 내가 그 사람과 어떻게 이렇게 수십 년의 관계를 이렇게 이어온 사람이야 라고 전달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은 비언어적인 모습이겠죠. 아버지의 미소에서, 아버지의 그런 말씀을 하실 때의 표정에서, 그리고 약간은 흥분된, 상기된 그런 표정에서 충분히 아들들께서 우리 아버지의 이런 변화, 이런 감정의 느낌들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충분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내가 말로 잘 전달해야 될까? 써보시기도 하시고 막 시뮬레이션도 해보실 수 있잖아요. 얘들아, 앉아봐라. 내가 이런 감정을 요즘 느끼고 있단다. 이렇게 막 노력하지 않으셔도요. 아마 아버님의 어떤 약간의 긴장된 표정, 약간의 설레는 그런 감정들이 그대로 아마 자연스럽게 전달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미리 이렇게 시뮬레이션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연스럽게 그런 자리를 조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요, 사실 걱정을 하자고 들면 굉장히 걱정할 게 많죠. 왜냐하면 나의 이 생각, 나의 의견들이 과연 상대방에게도 똑같이 공감이 될까라는 의심 또는 그런 감정들에 대한 약간의 걱정들은 너무 당연합니다. 예전에 한번 저희 자녀들의 데이트, 연애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아들이 누군가를 만나고 있다는 거 굳이 나에게 말해주지 않아도 느끼셨던 그런 경험들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쟤 누구 사귀는 거 아니야? 요즘 쟤 좀 괜히 기분 좋아 보이는데? 이런 감정들을 또 느껴보셨을 것 같고요. 그런 감정들 안에서 가끔은 또 아들의 그 시무룩한 표정을 보신다거나, 야, 쟤 요즘 데이트가 잘 안 되나? 뭐 싸웠나? 이런 얘기도 아마 부부끼리 하셨던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충분히 우리가 말로 전달하지 않아도 그 비언어적인 요소들로 충분히 알아낼 수 있는 그 사랑의 감정, 숨길 수 없는 그 사랑의 감정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잘 전달이 되는 일들을 경험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관계. 저희가 관계라는 단어를 제가 많이 또 쓰게 되는데요. 오늘도 제가 여러분과, 물론 제가 여러분들을 직접적으로 대면해서 만나는 건 아니지만, 네, 이렇게 만나는 과정 안에서 저의 말이 어떻게 전달이 되고 있는지 또는 어떻게 전달을 받으시는지 되게 궁금할 때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은 또 저희가 뭐 댓글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알아낼 수도 있는 방법들이 있죠. 자, 자녀와 그리고 이 아버지, 살해자 고민하시는 이 아버지의 지금 고민 안에서 어떤 관계를 만들어 갈까? 지금 이 관계는요, 아들과의 관계도 물론 중요하십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시선, 그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살해자 분께서는 만나고 있는 그분의 관계, 그분과의 관계에 더 집중을 좀 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살해자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떻게 하면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미 이렇게 같이 맛있는 것도 만들어 드시기도 하시고 상황에 따라서 뭐 각자의 집에서 이렇게 잠을 또 청하기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스킨십도 아마 좀 자연스럽게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면 아마 이 고민 안에서는 상대방과의 고민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을 하시지를 않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지금 살해자께서는 아들들과의 이 연애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 걱정을 제일 많이 하셨는데 그것은 일단 당당해지자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었고 이미 살해자께서도 알고 계시고 그러면 그 당당한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좀 더 집중하고 그 상대방과의 관계를 어떻게 잘 만들어 갈지 지금처럼 잘 하시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상대방은 어떨까요? 내가 왔다 간 흔적을 이렇게 깨끗하게 정말 들키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고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있다는 거를 글쎄요, 알게 되신다면 어떤 느낌이 드실까요?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 상대방께서는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정보라든지 그런 감정들을 다 교류를 하고 있는데 상대방은 나와 만나는 것을 비밀 아닌 비밀로 유지하고 싶어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 글쎄요,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조심하시는 건 너무 중요하죠. 그 조심이 누구에 대한 조심이신지 좀 방향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일단 만남의 관계 속에서는 상대방과 나의 그 관계에 좀 더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미리 아직 말씀도 해보시지 않은 상황 속에서 미리 아들들의 그 마음, 아들들의 반응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도해 보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혹시 대화를 했는데 만약에 반응이 내가 염려하던 그런 반응이 나올 수도 있고요. 또는 염려했던 반응과 다른 아버지를 지지해주는 반응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다시 그 상황이 됐을 때 또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미리 예측하지 않으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사례자의 제가 말씀을 또 하나 정리해서 드리고 싶은 건요. 예전보다 많이 시니어들의 그 연애라든지 시니어들의 성에 대한 생각들은 많이 달라지신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가 경험했던 나의 스토리 안에 있는 그 성에 대한 생각들 때문에 여전히 편안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으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해도 지금부터 이런 고민을 하셨다는 것 자체가 하나씩 깨지기 시작하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성에 대한 혹시 불편한 점들이 하나씩 깨지고 있다는 좋은 반응이 되기도 하니까요. 이런 고민들을 하시고 계시다는 거, 그리고 그 고민들을 또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공유해 주신다는 거, 그런 것들은 굉장히 잘하셨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비밀로 하고 싶어요. 제가 이 제목을 드렸었는데, 비밀로 하고 싶었던 아마 어떤 지점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언제까지는 이 사람과의 관계를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밀로 하고 싶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럼 내가 얼마든지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언제쯤 이것을 아이들에게 공개를 또 하고 또 언제쯤 좀 더 자연스럽게 우리가 비밀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지지도 받는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멋진 연애를 할 것인가. 그 시점을 우리 상대방과 함께 잘 조율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그 시점이 언젠가는 또 오지 않을까라는 좋은 소식을 또 기대해 보고요. 또 미리 예측하지 않았던 그 아들들의 지지도 함께 저도 기원해 보는 그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조금 나눠볼 텐데요. 이번에는 남편의 비밀입니다. 앞에는 우리 사례자 남자분께서 보내주셨던 아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비밀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이번에는 남편의 비밀, 도대체 어떤 비밀일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제가 아까 처음에 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떤 사람은 좀 적극적으로 그걸 이렇게 궁금한 게 있으면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 궁금한 거 있으면 나 못 참아. 그래서 끝까지, 프로그램 중에 그런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끝까지 간다. 그런 것처럼 끝까지 뭔가를 알아내고 싶은 분도 계시고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눈을 질끈 감는 분도 계시죠. 뭔가 이 상황을 계속 유지시키고 싶고 또는 성향상 그런 것들이 조금 불편해진 분들은 그냥 눈을 딱 감는 걸로 이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다 장단점이 있는 것이니까 요 사례 안에서는 또 어떤 방법으로 이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갈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70을 앞에 둔 사람입니다. 젊은 시절 식구 많은 집안의 맏딸. 우리 요즘 그런 말 많이 쓰시죠. K 장녀 이런 거 많이 쓰시는데 그 장녀, 그 위치에 따라서 뭔가 요구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도 아마 식구 많은 집안의 맏딸로 순종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큰딸인 저는 어머니를 도와 살림을 하고 동생들을 돌보다 뭐 그 당시에는 그렇게 또 많이 하셨죠. 아버지가 이렇게 결혼 상대를 골라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인근 마을에 풍채가 아주 좋고 남자답다는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결혼했고 23살에 결혼하셨고요. 지금 딸 하나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요. 이 친정이 이분이 굉장히 그 당시에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부잣집 따님이셨대요. 근데 부잣집 따님이시지만 형제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 오빠는 아들이라서 학교를 그래도 고등학교 이렇게 그 당시에 보내주셨고요. 맏딸임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초등학교까지밖에 못 다니신 겁니다. 밑에 이제 남동생이 또 있었고 여동생들이 또 있었고 근데 그들은 전부 다 이제 고등학교, 뭐 중학교 이렇게 다 다니게 된 거죠. 이분만 장녀 이분만 학교를 그렇게 하고 그냥 어머니를 도와서 동생들 키우고 또는 살림 도와서 사시다가 이제 23살에 결혼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근데 남자답다고 느꼈던 그 남편의 요구사항이 바로 그 돈이었던 거죠. 돈을 걸핏하면 친정 가서 돈 가져오라고 요구를 하다 보니까 우리 왜 요즘은 겨울이 이런 방식은 안 통하는 것 같습니다. 삼한사온이라고 해서 왜 3일은 이렇게 뭐 추웠다가 4일은 따뜻해지고 그런 루틴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뭐 그런 것도 없이 뭐 갑자기 봄처럼 따뜻했다가 막 갑자기 또 추워지는 이런 갈피를 잡을 수 없는 겨울의 온도이지만 자 이렇게 삼한사온처럼 뭐 3일 잘해주고 4일은 또 굉장히 뭐 폭력적인 모습을 보인다거나 아니면 집 밖을 그냥 나가버린다거나 뭐 집을 안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가정을 돌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의 그 방식들을 계속 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요구했을 때 그 돈이 안 올 때, 돈을 주지 않을 때 이제 이런 방식들을 하셨던 거죠. 손님처럼 띄엄띄엄 이제 딸 하나 있다고 그랬으니까 아이를 보러 오는 그런 세월. 그러니까 이혼만 사실 안 하신 거죠. 어떻게 보면 정기적으로 뭐 이렇게 우리 뭐 주말 부부, 월말 부부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오시고 싶을 때 그냥 오셨다가 뭐 하루 이틀 계시다가 또 가시기도 하시고 이런 상황들을 계속 지내오신 겁니다. 지금 70을 앞에 두셨다고 했으니까 23살에 결혼하셨다면 거의 40년 이상을 그렇게 살아오셨던 거죠. 올 때마다 그래도 여자로서 나는 설렘을 가지고 남편을 대했는데 뭐 따뜻한 밥 차려주면 그냥 그 밥 먹고 한숨 실컷 주무시고 그리고는 주섬주섬 아이 한번 얼굴 이렇게 어루만지시고는 그대로 어디를 가는지 물어보는 아내를 그냥 무시하고 그냥 떠나버리신 겁니다. 자,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 이 살해자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아이를 끌어안고 운 세월이 굉장히 길었다는 겁니다. 자, 다른 여자에게서 그래도 아이는 낳지 않았다. 이것이 이제 이 살해자분의 최대의 위로가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한 번씩 와서 이렇게 그래도 아이도 케어해주고 아빠로서의 역할도 해주고 뭐 여자로서의 제 인생은 포기했지만 그래도 남편으로서의 제 인생은 포기했지만 아빠로서의 역할은 해주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고 살았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살아오는 과정 이제 쭉 이렇게 살아오셨다는 것 충분히 느껴지시죠? 최근에 남편이 돈 얘기를 하는데 이게 금액이 좀 큰 겁니다. 액수가 좀 커져서 사업을 하는 사람도 아닌데 이런 큰 액수를 이야기를 하니까 궁금해 하셨겠죠? 그래서 왜 그러냐고 이제 물어보고 있었는데 대답을 안 해주셨던 겁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알게 된 거죠. 예전에 만났던 여자가 아들이랑 여전히 계속 그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겁니다. 바깥에서. 자, 그러시다가 최근에 이제 이 아들이 결혼을 앞두게 됐고 그 결혼 자금을 아마 마련을 해야 되니까 그 여자분이 결혼 자금을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남편이니까 그쪽도 이야기를 했겠죠. 자, 그래서 그 결혼 자금을 목돈이 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제 몰라서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살해자분에게 그 돈을 요구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살해자는 식당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결혼 자금을 조금 융통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자, 벌써 지금 들어보셔도 어떠실까요? 이미 살해자는 남편이 바깥에서 아이가 없다, 그걸로 만족하고 있었는데 지금 그것도 알게 되셨고, 거기다가 결혼 자금을 나에게 달라고 요구하는 상황 속에 놓여진 겁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결국 딸까지 이제 그 사실을 다 알게 된 거죠. 딸의 충격도 엄청 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딸과 식당이 제 삶의 희망이었는데 딸이 엄마인 저를 보는 눈빛이 너무 달라져 버린 거죠. 사실은 이 모든 상황 속의 중심은 남편입니다. 아빠이죠. 그런데 이 딸은 오히려 그 아빠를 이렇게 뭔가 대하는 태도보다 엄마인 저에게 원망의 화살을 돌리고 있습니다. 처음 모든 걸 알게 된 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하는 식당으로 그 상대 여자분이 오셔서, 그러니까 처음 만나게 된 거죠. 오셔서 자기의 이야기를 막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고 뭐 이렇게 살았고 어쩌고 저쩌고 하시다가 결국은 이제 돈을 이야기를 하신 거죠. 눈물을 막 흘리고 이제 가신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일 때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살해자 입장에서는 울어도 내가 울어야 될 것 같은데 상대방 여자분이 우는 거를 그냥 보신 거죠. 근데 그때 감정을 이제 여쭤봤을 때 아무 감정에 어떤 화가 난다든지 또는 뭐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든지 그런 감정이 일절 없으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냥 그 울고 있는 사람, 그리고 집에 있는 남편,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에 앉아있는 나의 모습, 이야기를 듣고 있는 나, 이 세 명의 그림만 떠오르다 보니까 기분이 되게 오히려 더 가라앉고 그냥 맹숭맹숭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자, 그 상황 속에서 딸과 그리고 식당이 나의 희망이었던 저에게 돌아오는 이 원망의 화살을 도대체 제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여자로서 그리고 사람으로서 그동안에 살아왔던 40년의 세월이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고 어떻게 했어야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또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시다라고 이렇게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실은 저의 주변에도 물론 그런 분들이 좀 계셨어요. 예전에 이렇게 친정이 부자이셨는데 남편분께서 결혼을 이렇게 예전에는 이렇게 중매로 하셨으니까 이제 처갓집이 부자야, 그러니까 결혼을 이렇게 주선을 해서 결혼을 하게 됐던 상황 속에 있었던 거죠. 근데 결혼을 했는데 뭐 부잣집 딸이라고 만났는데 그닥 그 신랑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별로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친정 가서 뭐도 가져와라고 계속 요구하고, 그럴 때마다 이제 폭력을 쓰시기도 하시고, 이제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그분들은 좀 아이가 어릴 때 젊은 나이에 이제 이혼이라는 걸 선택을, 그 당시에 나이에도 선택을 하셨던 경험들이 있는 분을 보게 됩니다. 저희가요, 이 남자분과 사실은 살해자의 남편과 살해자의 감정에 대한 이야기는 살해자께서는 별로 이야기를 하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남편에 대해서 화가 난다든지 남편에 대해서 뭐 원망이 생긴다든지 그 과정은 사실 40년 동안 안에서는 그닥 없으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포기하고 너무 많이 실망을 했기 때문에 그냥 아이의 아빠로서 이 가정 안의 구성원으로서 살아주고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 우리에게 고민을 보내주셨던 그 내용은 그럼에도 어떤 내용들이 있었을까, 그 생각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의 비밀. 사실 저희가 비밀이라고 하지만 완벽한 비밀이 있을까요? 특히 이렇게 아이라는 존재가 지금 바깥에서 뭐 아주 어릴 때는 사실 뭐 숨기려면 숨길 수도 있었겠지만 아마 끝까지 몰랐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남편의 지금 원망이, 아까 우리 살해자한테 왔던 원망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내가 돈을 요구했을 때 네가 그냥 조용히
돈을 줬으면, 그 결혼 자금을 줬으면 딸이 몰랐을 거야. 지금 살해자 남편분의 가장 큰 고민은 아내에 대한 미안함이나 그런 게 아니고요. 딸에 대한, 그러니까 딸이 아빠에 대한 모든 걸 알게 돼버린 것에 대한 걱정이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남편의 비밀, 바깥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었고 여전히 그 가정 안에서도 남편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그 비밀을 이렇게 결국 드러나게 되니까 오히려 아내에게, 살해자에게 내 비밀을 너가 마치 터뜨린 것처럼 사실은 그들이 알려준 거거든요. 비밀을 가진 그들이 비밀을 드러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살해자에게 돈을 그냥 조용히 줬으면 딸도 몰랐을 것이고 우리 가정에 이런 어떤 아주 난리가 나지는 않았을 텐데 그 원망이 바로 살해자에게 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비밀을 파헤치고 또는 비밀에 대해서 눈을 감고 아마 이 살해자 입장에서도 40여 년을 사시면서 남편의 어떤 행동들을, 남편의 어떤 의심스러운 행동들이 전혀 포착이 되지 않으셨던 걸까요? 글쎄요, 본인은 아니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전혀 몰랐고, 전혀. 그런데 아마 중간중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끝까지 뭔가 남편이 이렇게 집에 잘 들어오지 않고 남편의 행동에서 당신이 도대체 어디서 그러면 우리 집에 들어오지 않을 때는 도대체 어디서 생활하는 것인지 도대체 누구랑 살고 있는 것인지 당연히 궁금해하는 사람도 있겠죠. 자, 그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살고 있는지 누구를 만나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캐려고 했을 겁니다. 근데 이 살해자분께서는 이미 약간의 설렘도 가지고 계속 남편을 기다리고 사셨지만 결국 돌아오는 어떤 감정의 이런 핑퐁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눈을 감아버리셨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 지금 이제 이렇게 드러난 비밀 속에서 남편분은 아내에게 미안하다든지 아내에게 이런 충격을 줘서 어떤 진짜 진심으로 이런 어떤 자기의 감정을 드러낸다기보다는 마치 아내한테는 잘못한 것이 없고 오로지 그 비밀이 딸에게만 들킨 것에 대한 그 불편함? 그것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살해자께서는 사실 잘못한 게 하나도 없으시거든요. 난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가정을 잘 꾸려왔고 딸과도 잘 지내왔고 그리고 지금 남편이 그렇게 바깥에서 돌다가 이제 현재는 가정에서 함께 지내시지만 그것에 대해서도 그닥 원망이라든지 예전에 왜 이랬어? 라는 불평 같은 것도 없이 그냥 지내시고 계신 거죠. 잘못한 거 하나도 없으시죠. 그런데도 네, 지금 이 화살을 맞고 계신다. 자, 남편의 비밀 아닌 비밀이 지금 드러났고 이제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가 이제 고민일 텐데 이제 3번에 그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때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고요. 엄마와 딸의 관계, 이건 또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사실 살해자분께서도 굉장히 충격적이셨대요. 그런데 아마 40년 동안 사시면서 마음 한켠에는 그런 일이 있었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지 않았을까? 라는 약간의 그 마음의 한켠에 뒀던 불안함은 존재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들을 또는 딸을, 그러니까 바깥에서 아이를 낳지 않은 것이 위로가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얘기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에 그 부분에 대한 대단한 걱정들이 있으셨다는 반증이기도 하시죠. 자, 당연히 나의 충격도 굉장히 크지만 사실은 이 딸이 느꼈을 충격도 굉장히 큰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딸의 나이가 지금 40이 됐거든요. 본인도 결혼하셔서 가정을 가지고 계시는데 왜 화살이 그 사건의 이 어떤 주동자인 아빠에게 화살이 가는 게 아니라 엄마에게 갈까요? 그것도 조금 고민해 볼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엄마의 삶을 사실은 이 딸이 다 안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저도 엄마가 계시지만 안다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되게 달라지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어릴 때부터 저는 사실 엄마가 더 훨씬 무서운 존재였었고 아빠는 굉장히 다정한 존재였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저 서울에 올라왔을 때도 대부분 다 왜 엄마가 그리워서 많이 운다고 하시는데 저는 좀 특이하게 아빠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울었었거든요. 결혼해서 좋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부산과 서울이라는 거리가 있다 보니까 아빠를 생각하면서 되게 많이 울었었는데, 그러니까 그건 가정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엄마와 딸 굉장히 가깝고도 어떻게 보면, 네, 다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관계이긴 하지만 특히 이제 아빠가 아주 가정적이지 않은 그 과정 속에서의 아빠였기 때문에 불평을 이야기하는 것, 원망의 화살도 그 아빠한테 주는 것이 생각보다 네, 편한 관계가 아닐 수도 있겠죠. 그 충격을 아빠에게 전달하는 그 방식도 그동안의 관계 속에서 별로 교류가 없다 보니까 그 원망의 화살도 잘 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딸의 충격 충분히 이해가 되기 때문에 딸이 지금 발길을 끄는 상태인 것 그건 너무 이해가 되고요. 자, 그 상황 속에서 딸에게 계속 손을 내미신다기보다는 좀 기다려 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엄마의 삶을 뭐 편지로 이렇게 길게 적는 게 또 좋을 수도 있지만 그냥 간단하게라도 엄마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전달을 하는 건 어떨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응이 바로 오지 않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럴 때는 딸의 마음이 이렇게 대면할 수 있을 정도의 마음이 풀어졌을 때 또는 뭐 전화로라도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을 만큼 그 딸의 어떤 마음이 풀어졌을 때 그때까지 조금 기다려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엄마께서는 당연히 딸에 대한 걱정이 많으시다 보니까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한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우선은 본인 마음을 좀 더 본인도 조금 헤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여자분이 내 가게에 와서 그렇게 내 남편과의 그런 이야기들을 막 내 앞에서 하고 있고 그 이야기를 들으실 때 감정이 전혀 뭐 흥분된다거나 요동치지 않았다라고 하셨지만 저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좀 가슴 아픈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이 들었거든요. 당연히 그런 얘기 들으면 화도 나고 당연히 약간의 격앙된 그런 감정이 떠올라야 되는데 우리 사례자분께서는 그런 감정조차도 없으셨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굉장히 마음이 힘드셨겠구나라는 그런 느낌들이 들었습니다. 우리 왜 가끔 너무 화난다거나 너무 황당한 일을 겪을 때 오히려 이렇게 몸의 온도가 확 내려가는 거 경험하실 때가 있으시죠? 자, 그래서 막 올라갈 때도 있지만 오히려 반대로 완전히 그냥 가라앉을 때도 있는 것처럼 저는 우리 사례자분의 현실적인 문제 해결, 우리 사례자께서 이 문제 해결 안에서 해결할 건 내 마음을 지금 먼저 보시는 것, 나를 한번 보시는 것, 그것을 저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문제는 이미 벌어졌고 그것은 남편이 해결해야 될 문제죠. 자, 남편과 그 상대방 여자분이 뭐 결혼 비용을 뭐 어떻게 만들어내든지 거기에 맞춰서 해결해야 될 일이고요. 우리 사례자께서 해결해야 될 문제는 본인입니다. 본인의 마음을 좀 더 어떻게 내 마음을 좀 다스려야 될지 내 마음을 좀 들여다보는 것. 내가 정말 아무렇지 않은 상태인 건지 마음을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는 그런 것들이 진짜 현실적인 문제일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충격을 받았을 우리 딸 마음에 대해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편지라든지 또는 뭐 스마트폰에 이렇게 문자로라도 엄마의 삶과 엄마의 마음과 그리고 딸에 대한 엄마의 그 사랑을 좀 표현을 해주시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 사례자의 현실적인 문제 해결의 방안이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남편에게 당연히 사과를 요구하실 수 있는 거죠. 자, 남편께서 우리 사례자분과 그리고 딸에게 당연히 사과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요즘 드라마에 이런 게 되게 많이 이렇게 패러디가 되더라고요. 이건 실수한 게 아니고 이건 아무렇지 않은 일이 아니라 이건 누군가의 마음을
마음에 상처를 준 잘못된 거예요. 남편 누구누구 씨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우리 오늘 비밀과 관련된 두 가지 사례를 나눠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연애를 숨기고 싶은 우리 사례자, 그리고 또 남편의 어떤 상황 때문에 드러나게 된 남편의 비밀 때문에 이렇게 지금 딸과의 관계까지 흐트러지게 된 이 사례자 두 분 모두 잘못이 없으세요. 그래서 좀 더 당당해지고 우리 아까 사례자 말씀처럼 좀 더 당당해지는, 그리고 나를 들여다보는,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나는 어떤 감정을 지금 느끼고 있는지, 화가 날 때 화를 낼 수도 있는 거고요. 불편할 때 불편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사례자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또 잘 들어주셔서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